지난주 뉴욕 증시는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부진과 반도체주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발표된 중국의 산업 생산이 17년 내 최저로 나타났고 반도체주들의 실적 하향 조정으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중동 지역과의 갈등도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움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번 주에 열리는 6월 FOMC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하향 조정될 경우 시장은 7월 금리 인하의 전조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WTI가 유조선 피격 등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2.7% 하락해 글로벌 경기 부진에 의한 수요 감소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운전 성수기를 맞이한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역시 투심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신흥국 기준금리 인하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이번 0.25%포인트 인하 조치는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인데요. 특히 러시아 중앙은행은 상반기 경제 성장이 낮다며 인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호주와 인도에 이어 러시아까지 글로벌 전반의 금리 인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시각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오늘 월요일 생방송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실 텐데요. 저희 1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인터넷 창구를 이용해 보셔서 추가적인 아이디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MTN 글로벌랩을 검색을 하시면요. 저희 홈페이지가 또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쪽에서 전문가분들, 연구원분들과 1대1로 또 소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시 보기 컨텐츠들도 매일 저희가 업로딩을 하고 있습니다. 놓치신 부분 그리고 코너별로 다시 보고 싶으신 부분은 콘텐츠 저희가 올리는 걸로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마지막 거래일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약세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0.1%에서 0.5%가량 하락했는데요. 일단 중국에서 나온 경제 지표가 부진했습니다. 이제 5월 산업 생산이 17년 내 최저치로 나타나서 무역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무역 분쟁에 대한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까지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또한 미국 내부로 살펴보자면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여기도 미중 무역 전쟁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브로드컴을 비롯해서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부분,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화웨이 사태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앞으로도 더 안 좋을 것이다. 내년도 매출 전망치도 크게 하향 조정하면서 전반적으로 1%에서 브로드컴은 5% 이상 큰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술주가 가장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나스닥이 0.52% 하락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증시의 전반적인 약세 하지만 상승한 종목은 있었습니다. 특징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지난주 마지막 거래 추위가 59%가량 올랐습니다. 신규 IPO를 해서 상장한 종목인데요. 온라인 애완동물 용품 쇼핑몰입니다. 추위라고 하면은 씹어먹다, 간식 이런 뜻이 있는데요. 59%가량 신규 상장하면서 $35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디아 글로벌라이제이션 캐피털입니다. 의학용 대마, 그러니까 화학용 대마를 재배하고 연구하고 상업화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자회사가 농림부의 프로그램 하에서 산업용 대마의 재배와 수확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48%가량 급등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SSLJ.com이라는 종목인데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주택 개량과 주택 공급 사업을 하는 지주사입니다. 32%가량 오르면서 $3.3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시장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개별 종목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에서 유름 앵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You're watching Global Lab as well as Rising Star. 네, 글로벌 시장은 다시 한번 반등의 한 주를 보낸 한 주였습니다. 미중 간에 계속 티격태격, 그러니까 티격태격보다는 조금 더 심하죠. 첨예한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미국도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요.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좀 발언의 수위를 높여갔다가 낮춰갔다가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불안한 상황은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G20 정상회담이 아직 남아있고요. 그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시장에서는 은근히 기대감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역시 FOMC 회의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열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아직은 속단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금요일장은 일단은 하락세로 마감했는데요. 뉴욕을 먼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장 마감 5분여를 앞두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0.07%. 자, 17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야말로 장 마감을 앞두고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가장 큽니다. 4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시장의 약세를 이끌었습니다. 명민준 앵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브로드컴의 실적 하향치가 가장 크게 영향을 줬습니다. 이날 브로드컴이 5% 이상의 급락세를 보였고 인텔 등 대형 기술주 역시도 1에서 2%가량의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하락으로 이끈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산업 생산이 17년 내 가장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미국의 우호적인 경제 지표가 발표됐지만 금리 인하에는 또다시 또 거침돌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미국에 이어서 유럽 역시도 좋지 않았죠. 미국과 유럽의 이 첨예한 대립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역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 역시도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유로스톡스 지수가 0.33% 하락 마감했고요. 독일 0.6% 가장 큰 폭의 하락세, 프랑스 0.15%, 영국은 0.3%의 약세권을 보였습니다. 자, 영국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유로스톡스 지수까지 약세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시아 역시 마찬가지 흐름이었겠죠. 아시아 증시 일단은 아시아 주요국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본만이 나홀로 강세를 보이면서 금요일장을 마감했는데 달러 대비 엔고 현상을 보이면서 수출주들이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일본은 0.39%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했고 이날 수출주들의 강세가 시장을 이끈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사흘째 약세를 기록하면서 어렵게 회복했던 2100선을 내주면서 마무리했는데 이번 주 2100선에 안착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이번 주의 움직임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지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 보이면서 가장 크게 하락세 보여줬는데요. 중국, 홍콩, 대만 이 흐름들 좋지 않은 흐름 보이면서 금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신흥국 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흥국 지수는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반등 보인과 좀 반대 현상 보이는데요. 2주째 좀 조정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흐름은 0.73%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미국에서 부여해주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일반 특혜 관세 대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6일부터 미국 제품 29개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여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미국과의 이런 첨예한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확산 일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은 다만 여러 국가에 대해서 확산을 보이면서 글로벌 경기 전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예외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죠. 전체적으로 이번 주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 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고요. 중동 시장 보시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 미국과 유럽 시장을 가장 먼저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우디에서의 공항에 대한 예멘 반군의 공격이 있기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가장 낙폭이 크고요. 0.6%의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0.19% 약보합권의 흐름으로 오늘 새벽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 지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달러화는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97.45 기록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주 좀 강세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0.45% 기록하고요. 안정세를 보였던 달러, 원달러 환율 역시도 0.19% 다시 반등세를 기록하면서 1,185원에 다시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가 이틀째 올라와 있습니다. 중동발 변수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주간으로는 일단은 약세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WTI가 52달러대 기록하고 있는 상태네요. 자, 금값은 천정부지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340달러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KRX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흐름인데요. 2014년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시장 개설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동발 변수 그리고 무역 전쟁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그만큼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시황 함께 전해드렸습니다.